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울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정말 우울이 심해서 상담센터나 병원에 왔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요. 약은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상담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한 번만 와봤어요. 아, 우울증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힘들어요? 라고 물으면 제가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예민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너무 내가 자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진짜 지쳐요. 이제 부모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우울증을 이제 특정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 멜랑콜리아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한국인들의 우울증은 멜랑콜리아형이다. 외국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인들이 감정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내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울증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내 감정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30대까지는 분위기가 안 그래요. 얘들 많이 변했어요. 20, 30대는. 그런데 지금 40대들까지가 우리가 어떤 문화였냐면 네가 참아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잘못했겠지, 그리고 더 노력해라. 지금 40대들까지는 그런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자랐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착한 사람의 화병이 너무 많아요. 제가 40대들 만나보면 너무 착해서 화병이 왔어요. 너무 참아서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우울해요. 그런데 너무 참다 보니까 내 감정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표현하고 싶어도 이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가까운 사람한테 폭발해요. 그게 이제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죠. 40대는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고 또 모두의 환경이 다르냐면 30대까지는요.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뭐 못했다 이런 표현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 또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 굉장히 다양해요. 결혼 안 한 사람, 못 한 사람, 갔다 온 사람, 또 다시 간 사람, 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또는 불행한데 정말 지옥 같은데 같이 살면서 매일 지옥 속에서 싸우는 사람.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이 힘든 분들 중에 어떤 분들 계시냐면 부모 봉양을 독박으로 하는, 독박 봉양하고 있는 K장녀들, K장녀일 수도 있고 K장남일 수도 있어요. 또는 막내, 내가 막내인데 부모님하고 제일 가깝다 보니 내가 부모님을 완전히 책임지는. 그리고 제일 손쉬운 게 이거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40대가 부모님을 독박 봉양하느라 겪는 고통 굉장히 커요. 그리고 부모님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이제 병간호하느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례도 있고 40대의 고민은 진짜 다양하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이제 또 40대는 어떠냐면 어딜 가면 당연히 결혼했겠지. 당연히 결혼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여성분이다 그럼 어딜 가면 애들은 어쩌고 왔냐, 남편은 뭐 하냐, 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또 서슴없이 하죠. 그 사람이 안 했을 수도 못 했을 수도 갔다 왔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편견 때문에 또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이제 갔는데 아니어서 돌아온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럼 돌아온 사람들의 또 이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우울하고 힘들 때는 진짜 다양한 이유가 있고, 특히 40대가 제일 힘들다. 50대는 마음에 이제 굳은 살이 생기는 나이는 50대예요. 그런데 40대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어린 나이다. 우리 100살 기준으로 보면 어린 거거든요. 아직 어린 나이고 성장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쑥쑥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50대부터는 내가 40대에 성장한 걸 가지고 이제 써먹으면서 노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40살에 이미 다 끝났다라고 오해하니까. 그래서 40대의 우울증을 보면 어떤 우울증이 많냐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하고 싶은데 이미 끝난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잘하고 싶고 더 성장하고 싶은데 발목을 잡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의 시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40대에 제일 중요한 게 좀 이기적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이기적이 되자. 그래서 비속어로 말하면 좀 쌩까자. 그리고 나에 대해 공부해야 돼요. 1번이 우리가 100세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전문적인 공부도, 일에 대한 공부도, 돈에 대한 공부도, 주식 공부, 코인 공부 다 좋아요. 다 좋지만 1번이 나에 대한 공부여야 된다. 제가 아까 말한 그 한국인의 우울증은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감정을 몰라서 내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화병이 우울증이 된 사례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특히 우울이 심하고 정말 내 감정 표현 못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착한 사람의 화병이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양보하다 보니까. 저의 예를 들어도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상미가 제일 착해. 제가 막내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상미가 제일 착해. 우리 상미가 이해심이 제일 많아. 우리 상미가 부모를 제일 위해. 우리 상미는 늘 양보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나는 늘 착한 아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저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랑 제가 계속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늘 착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늘 나는 이해하고 양보해야 된다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제일 편하대요. 그래서 나랑 같이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 저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뭐 할 때 제일 기쁜지, 뭘 먹을 때, 뭐 하고 놀 때 제일 재밌는지. 저는 항상 제가 두 번째였고 늘 타인이 먼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40대에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내 감정을 모른 채 늘 타인을 위하면서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이게 독이 돼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그래봐,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90%까지 차오르는 거죠. 근데 웃으면서 계속 참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조금밖에 용량이 안 남았어요. 한 번만 더 누가 나에게 부담을 주거나 하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닌 자극을 가까운 사람이 줬는데 별거 아닌 자극 하나에 대폭발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40대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양보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극에 내가 폭발하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제가 나이 들더니 성질이 나빠졌네. 제가 나이 들더니 얘가 이상하게 변하네. 우리가 뭐 별말도 안 했는데 많이 참은 건 나만 알아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가까운 관계를 깰 수도 있다. 그래서 40대에 보면 정말 이혼을 결심하고 40대 후반에 이혼 결심이 제일 많습니다. 40대 참다. 그렇죠. 이게 착한 사람들의 화병이 이혼을 불러오는 거예요. 정말 배우자가 나쁜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결혼 3, 4년 이내에 이혼을 합니다. 예, 이혼율 2위가 결혼 3, 4년 이내거든요. 그런데 3, 4년을 지나서 40대까지 왔다는 건 서로가 인내심도 있고 서로가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정말 사랑했다가 아니라 서로가 많이 참고 배려하고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나의 속상함을, 섭섭함을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개선은 안 돼요. 그게 쌓고 쌓이다가 40대 후반이 되면 강한 결심을 하고 그리고 50대 초반에 그냥 실행으로 가는 거죠. 애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고 이러면 네, 실행에 들어가는 거죠. 또는 지금 40대에 싱글 되게 많아요. 근데 40대의 싱글에 대해서 심리학과 이런 상담 분야가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이 40대 싱글들만을 위한 저는 심리학 워크숍 이런 거 따로 하거든요. 그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소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40대는 당연히 결혼했겠지, 애 있겠지. 그러나 40대에도 결혼은 했으나 애를 못 낳았을 수도 있고 안 낳았을 수도 있고 애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잃다라는 건 요즘은 애기들도 질환이 많기 때문에 애를 낳기는 했는데 이 아이가 병으로 먼저 간 사례도 있어요. 40대의 인생은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편견으로 그냥 40대의 인생을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싱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형제 간의 갈등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박봉양 때문에 부모님도 혼자니까 이 자식한테 더 기대요. 예, 왜냐하면 사회도 불편하고 며느리도 불편해요. 그리고 형제들도
그래서 혼자니까 네가 부모님을 좀 더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나를 잘 챙기는 분들은 왜? 나는 내 인생 살 건데? 저는 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내 행복을 지키려면 착한 사람들일수록 그 독박 봉양과 형제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애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해서 40대 후반에 부모랑도 끊고 형제랑도 끊는 사례를 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40대들이 가장 이제 해야 될 공부 1순위가 나에 대한 공부다. 내 마음에 대한. 그래서 나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40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0대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반평생 50부터 100세 50년을 좌우할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게 살 건지 아니면 정말 자존감 높은 명랑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나이 들어갈 건지 명랑하게 즐겁게 살아가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내 감정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감정을 모른다. 내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화를 잘 냅니다. 50대 이후에 쟤 젊어서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왜 저렇게 화를 내? 굉장히 나이 들면서 성질이 아주 사나워지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50대들이 여기 와서 물어요. 제가 안 그랬는데 50대가 되고 나서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죠? 왜 이렇게 가족들한테 화를 많이 내고 제가 되게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착하게 참으며 살아온 사람들의 후유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40대들 중에 화 잘 내는 사람 중에 보면 감정 난독증인 경우 되게 많아요. 내 감정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40대는 내 감정에 대해 공부해야 돼요. 내 지금 감정이 어떻지? 오늘 내 감정이 뭐지? 근데 무조건 화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보면요. 불안할 때 이 불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내요. 이건 네가 좀 알아서 해줬어야지. 네가 알아서 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잖아.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불안할 때 화내거나 또는 타인이 자꾸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나를 무시해도 무시당한 걸 잘 못 느껴요. 왜냐면 타인이 진짜 날 무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왜 나 무시하지? 내가 만만한가? 나의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자기를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타인이 나한테 좀 무례하게 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의 상황에서 이유를 찾아요. 이 사람 되게 무례하네? 이 사람 되게 막말하네? 이렇게 말하면 나 기분 나쁜데? 근데 저 사람 원래 좀 무례한 사람일까? 아니면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러지? 왜 나한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지? 오늘 기분 안 좋나? 어디 아픈가? 그 사람의 상황을 읽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럴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평소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왜 저래? 원래 성격이 저래? 오늘 안 좋은 일 있나? 몸이 아픈가? 아니면 오전에 한강에서 뺨 맞은 걸 지금 나한테 화풀이 하나? 이래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떠냐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늘 나한테 무례하게 짜증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나에게로 가지고 와서 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은 날 무시하나 봐. 내가 만만해 보이나 봐. 나의 어떤 점이 이 사람한테 나를 만만하게 보이게 했을까? 나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 사람은 날 싫어하나 봐? 나에게 나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고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대까지 우리가 몰랐다면 40대에는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을.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도 화로 잘 표출한다 그랬어요. 내 감정 모르는 사람이. 두 번째가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타인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러면 나도 화가 나기 때문에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겠죠. 우리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될 확률이 적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어릴 때 나를 키웠던 양육자의 감정 처리 방식을 답습하는 거예요. 내가 자랄 때 좋은 부모에게서 자랐다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보면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화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화풀이 대상으로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았어요. 자녀를 제일 손쉬우니까 약자니까. 그럼 나 어릴 때 너무 슬펐을 거예요. 너무 아팠을 거예요. 난 크면 안 그래야지라고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40대가 되고 내가 엄마 아빠의 입장이 되고 내가 자식을 키우고 배우자를 만나보니 제일 손쉬운 게 내가 겪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양육자가 나한테 많이 표출했던 감정 표현을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그래서 40대의 공부는 나에 대한 공부가 1번이다. 내 감정에 대한 공부. 내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해서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내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마음 근육이에요. 내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건 내 감정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훅 올라와요. 근데 그 순간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화를 낼 문제인가? 아, 내가 지금 불안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요즘 자존감이 좀 낮아져서 무시당했다고 생각돼서 화가 나는 걸까? 아니면 나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맨날 화내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썼는데 내가 지금 우리 엄마의 오버랩 된 행동을 하는 건가? 이렇게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불편한 감정이 뭔가? 그래서 보통 물어보면 저 화내고 짜증내기 싫은데 이제 또 40대는 갱년기로 건너가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화와 짜증이 조율이 안 돼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이런 경우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한 감정 난독증을 겪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내 감정 조율이 잘 안 될 때, 내 감정이 뭔지 잘 모를 때, 그래서 자꾸 슬프고 자괴감이 들고 막 우울로 가요. 그래서 아까 멜랑콜리아형이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온 우울증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좋은 게 종이를 꺼내면 좋아요. 종이를 꺼내서 자, 지금 내 감정이 뭐지? 그럼 보통 힘들다 그래요. 두루뭉실하게. 짜증난다, 화난다, 힘들다 이래요. 그러면 왜 힘들지? 그 감정 중에 뭐지? 그래서 인터넷에 감정 단어라고 쳐도 감정 단어 막 한 100개 나와요. 그 중에 골라보는 거예요. 수치심인지, 질투심인지, 굴욕감인지, 외로움인지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을 단어로 딱 발견하고 나면 보통 눈물이 난다고 해요. 이거였구나. 내가 외로웠구나. 내 가족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직장 동료들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외로웠구나. 근데 내가 이걸 모를 때는 계속 화가 났던 거죠. 왜 나 무시해? 왜 나 인정 안 해줘? 그리고 내가 계속 이런 대우를 받을까봐 불안하니까 자꾸 짜증 거 하면 더 났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감정 단어를 펼쳐놓고 보면 외로웠구나. 나도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가 슬펐구나.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